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이 다음 달 6일에 평양에 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장관이 곧 북한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게 NHK 외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6일 날짜도 확정을 했습니다. 간다고 말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네네. 교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뭐 그 사항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아마 다음 주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이 기간 동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세 번째 방문 예.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금 또 미군 유해가 지금 미국으로 특히 하와이로 지금 이송되는 그런 절차들이 현재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평양 방문에서 보다 그 속도를 내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하면 그 과정에서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새로운 그런 동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사실상 6월 12일 이후에 지금 3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회동 후속 조치가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첫 번째 조치는 무엇이 될까요? 우선은 뭐 지금 첫 번째 조치는 역시 유해 문제, 미군 한 150여 구의 한국 전쟁의 그 유해를 어떻게 송환하느냐.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북측의 책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유해 송환 작업을 하는 그것이 아마 가장 우리 눈에 띄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떠나면서 아마 미군 유해와 함께 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6.12 정상회담에 공동성명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6.12 선언 공동성명을 실제 현실화시키는 그 작업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측의 지금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북측의 파트너와 함께 그것을 준비한다. 이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CVID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평화체제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이번 방북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들이 좀 더 하나 둘씩 또 공개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북측의 ICBM급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그 문제를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그것이 그 공개되는 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평양 방문은 실질적으로 6.12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지금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의 성과들을 외부로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이번에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 뭐 그 운구할 관도 많이 도착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 문제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150여 구 정도가 미국에 인계되는 그러니까 아마 판문점을 통해서 인계돼서 오산 기지로 이송이 되고 오산 기지에서 미군 수송기를 통해서 하와이에 있는 히캄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군의 공군 기지인데 히캄 공군 기지에는 전 세계 미군의 유해를 감식하는 그런 종합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감식을 하는 뭐 그 절차를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데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북한도 상당 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아마 북한과 미국의 주요 책임자들, 그러니까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겁니다. 아마 예. 만나면서 예. 유해 송환에 대한 극적인 어떤 그런 상호 간의 타결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 북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해 송환 문제에 응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북미 간에도 유해 발굴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예.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유해 발굴을 상당 부분 해왔던 그 결과로서의 유해가 지금 이제 보관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북한이 유해 발굴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국 전쟁 때 북한의 미군 실종자가 한 8천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 실종자들은 대체로 사망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거의 사망 실종 처리를 한 미군들인데 예. 1954년도에 북한이 미국 쪽에 한 3천여 구를 인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지금 실종자 그리고 미군 유해가 아마 미국과 중국 인민지원군 간에 또는 미군과 북한군 간에 또는 그런 격전지에 아마 지금 묻혀 있을 걸로 지금 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예. 한 5천여 구가 지금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미 간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 과정에서 한 600여 구가 미국에 송환이 됐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 돈을 줬습니다, 미국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거의 5천여 구는 남아 있고 그 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보고 그 예. 사업 과정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도 그렇고 우리 한국군의 유해도 그렇고 이런 발굴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네. 그런 작업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대화 분위기 속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NBC에서 북한이 최근 몇 달간 핵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다. 네. 핵 개발 시설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감춘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좀 가능성이 있는 그 이야기일까요? 문제는 지금 그 가타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미국의 언론도 그 가능성이나 또는 추측성 보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자료를 갖고 접근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북한이 지금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적극적 행보를 펼치는 이 과정에서 북미 간에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마 북한이 그런 거기에 역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예.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북미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언론의 그런 보도에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향해서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 문제는 아마 이제 어쨌든 북미 간의 해빙 무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또는 미국의 입장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부분인데요. 역시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한 6, 7%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예. 그런 입장들이 나왔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한편으로는 대화 그러면서도 제재는 유지한다. 예. 이런 그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내부 미국 내에서의 어떤 부정적 여론을 좀 더 완화시키는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까지 이렇게 경고성 멘트를 날리면서 국내 완화용이군요. 그래서. 국내 완화용이기도 하면서도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적극적으로 지금 풀려가는 행보 속에서 북중 간의 아주 긴밀한 또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 함께 이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담은 언론 성명을 추진을 하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었는데 네네. 사실 다음 달에 미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북한에 대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일 겁니다.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푸틴 대통령에게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9월 달에 이제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게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가 되는데 예. 그때 지금 아베 총리는 자신이 블라디보스톡 가겠다고 이미 답을 했고 예. 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회담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들을 놓고 봐야 됩니다만 푸틴 대통령 입장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비핵화를 충분히 이끌어내는데 국제 공조를 하자 뭐 이런 부분을 한편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를 여전히 지금 유지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런 두 가지 입장을 다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랬나요? 중국을 압박하는 게 중국 쪽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좀 느슨해진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1년 전과 비교해서 100배가 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에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명이 갔으면 뭐 300명 갔다 뭐 이러면 100배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작년에는 북한의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못 갔습니다. 예. 작년에 뭐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까지 나왔고 네. 국제 공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또는 유엔 제재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고요. 또 그 관광 상품들이 북한으로 가는 관광 상품이 거의 중국에서 폐쇄가 됐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관광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올해 이제 관광객들이 가는 어떻게 보면 관광의 기지개를 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저도 최근에 북중 국경지대인 이제 도문 쪽에서 북한 쪽의 왕래자들을 이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여전히 그 왕래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작년보다는 늘어난 건 사실이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100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숫자 노름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아니다. 예, 아직은 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북중 간의 인적 교류가 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도문에 지금 신도문대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래 편도 1차선 1941년도에 만들어진 다리가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왕복 6차선 그러니까 3차선씩 해서 6차선 지금 도로가 상당히 지금 건설에 속도감이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완공을 뭐 한 몇 달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또 경제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